거실 테이블 위에는 말순이 보내온 김치 항아리가 아직도 포장된 채 놓여 있었고 지은은 그것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하지? 지은은 결국 항아리 하나를 들고 아파트 단지 뒤편 생활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뒤 항아리를 쓰레기 더미 사이에 슬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은 얼굴을 찌푸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짜 냄새 때문에 못 살겠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윤말수는 올해 68입니다. 경남 진주의 오래된 시골 마을에서 작은 한옥집을 지키며 사는 평생 김치를 담그고 사람들을 챙기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아침 햇살이 낮은 지붕 위로 내려앉을 때쯤 말수는 마당에 놓인 배추들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살짝 눌러봅니다. 소금 간이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은 젊었을 때부터 몸에 밴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두 손엔 깊게 패인 굳은 살이 여전히 선명하고 김장철이 가까워지면 그 굳은 살 위로 또다시 소금물 자국이 생기곤 했습니다. 말수는 그 굳은 살을 볼 때마다 나는 내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지요. 하고 혼잣말을 하곤 합니다. 마당 한쪽에는 말순이 30살 무렵 직접 빚어 땅에 묻었던 오래된 김치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항아리 위로 얹은 대나무 뚜껑엔 낙엽이 살짝 내려앉아 있고 아침 공기 속에선 발효된 김치 냄새가 은근하게 풍깁니다. 그 냄새는 말순에게는 자랑이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초대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함께 배추를 씻고 다듬고 속을 넣으며 웃음꽃이 핀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모두 도시로 자식들을 따라 떠났고 마당은 유난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럴수록 말수는 자주 아들 영훈의 집을 떠올립니다. 서울 강남의 반짝이는 아파트, 깔끔한 인테리어, 냄새 하나 허락되지 않는 생활 방식. 거기에선 여전히 말순의 김치 냄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며느리 지은의 표정이 겹쳐집니다. 시어머니,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지은이 웃으며 말하던 날도 기억납니다. 그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엔 분명하게 선을 긋는 냉기가 담겨 있었죠. 그래도 말수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해준 건 좋아하겠지요. 며칠 전 말수는 공들여 담근 김치 2항아리를 아들의 집으로 보내기 위해 작은 트럭에 실었습니다. 직접 만든 고춧가루, 직접 뽑은 마늘,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달큰한 배까지 넣은 자신 있는 김치였습니다. 아들 영우는 무표정했지만 받아주었고 손자 민재는 좋아하며 엄지손가락을 세웠습니다. 그 모습에 말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아직은 괜찮지요. 하지만 그날 밤 마을 경비원 비슷한 역할을 하는 박씨 아저씨가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아들 사는 아파트 근처에 갔다가 누군가 김치 항아리 버리는 거 봤어요. 요즘 그런 게 유행인갑더라.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말수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하고 말수는 잠시 생각했지만 고개를 저으며 애써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우리 지은 씨는 그럴 사람 아니지요. 그날 저녁 말수는 텔레비전 앞에 조용히 앉아 오래된 드라마 재방송을 시청했습니다. 극 속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마음을 이해하는 장면을 보며 말수는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오랜 노랫소리가 마음을 건드렸고 말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은 씨도 언젠간 알게 되겠죠. 이 김치에 담긴 마음이 뭔지. 밤이 깊어지자 집 밖은 싸늘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문 앞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은 희미했고 바람은 건조했습니다. 한 손에는 아직 씻지 않은 김치 양념이 묻어 있었고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름진 눈가로 손을 가져갑니다. 한숨과 함께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온 말수는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 하나를 들어 올립니다. 그 안엔 아직 푹 익지 않은 김치 국물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발효 냄새가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냄새가 싫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 냄새는 가족이 살아있다는 냄새인데요. 그러고는 뚜껑을 덮은 뒤 항아리 앞에 가만히 두 손을 모읍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말수는 천천히 등을 돌려 안방으로 향합니다.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속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득 휴대전화 화면을 켜보지만 며느리에게서 온 연락은 없습니다. 그저 단체 문자 광고만 화면에 남아 있습니다. 밤은 더 깊어지고 마당의 항아리들은 달빛 아래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엔 여전히 누군가를 기억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직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 가을 햇살이 대리석 외벽을 비추며 고급스러운 빛을 뿜어냅니다. 서지은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며 미용실 예약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말순이 보내온 김치 항아리가 아직도 포장된 채 놓여 있었고 지은은 그것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하지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귀찮음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냄새가 날까봐 베란다에도 두기 싫고 음식물 처리기도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지은은 결국 항아리 하나를 들고 아파트 단지 뒤편 생활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생활 쓰레기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고 그녀는 주변을 살핀 뒤 항아리를 쓰레기 더미 사이에 슬며시 내려놓았습니다. 항아리 뚜껑이 약간 열려 있었고 바람이 불며 김치 특유의 발효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지은은 얼굴을 찌푸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짜 냄새 때문에 못 살겠네. 그 순간 멀리서 경비원 김태수 씨가 현장을 지나가며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불법 투기를 단속하기 위한 기록이었지만 화면 속 김치 항아리에서 흘러나오는 한 글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순. 항아리 옆면에 볼펜으로 적힌 작은 글씨였습니다. 김태수 씨는 어렴풋이 몇 달 전 단지 앞에서 트럭을 끌고 온 시골 아주머니를 떠올립니다. 혹시 그 아주머니? 그날 밤 동네 엄마들 모임 카카오톡방에서 한 장의 사진이 공유됩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 며느리, 시어머니 손수 담근 김치 이렇게 버렸다라는 문장과 함께 항아리 사진이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저 김치 담그려고 얼마나 고생했을 텐데라고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내 시어머니는 김치도 안 해주시던데 부럽기라도 하네라며 농담을 섞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빠르게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영우는 회사 동료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거 너희 집 아니야? 김치 사건이라고 난리던데? 영우는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항아리에 적힌 말순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알아채고 맙니다. 그 김치는 어머니가 직접 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영우는 즉시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지은은 전화를 피하며 나중에 얘기해요라며 통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동네 카페에서 누군가 건넨 휴대전화 화면 속 사진을 보고 말없이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 항아리, 그리고 낡은 손글씨. 자신의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도 어떻게 퍼졌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마음까지 버린 거네요. 몇 시간 뒤 지은은 집안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SNS 확산 중 시어머니 김치 무단 폐기 논란이라는 자막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결국 화가 난 듯 휴대폰을 들어 카카오톡방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김치는 그냥 음식이에요. 왜 이렇게 오버하시죠? 하지만 그 메시지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방에는 묘한 정적만 흘렀습니다. 그날 영우는 처음으로 지은을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냥 버린 거야? 아니면 마음까지 버린 거야? 정적 속에서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말수는 조용히 휴대전화 메모장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김치가 아니라 기억을 버린 거예요. 서울의 찬바람이 한층 차가워진 11월 초 아파트 단지 앞 작은 경비실에는 주민 몇 명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 화면을 들고 누군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화면에는 생활 폐기물 더미 위에 올려진 김치 항아리 사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고 항아리 옆면에는 분명하게 말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항아리는 금방이라도 깨질 듯 위태롭게 놓여 있었고 항아리 주변에는 김치 국물이 말라붙은 붉은 자국들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엔 누군가 버린 깨지지 않은 도자기 화병도 함께 놓여 있었는데 그 화병엔 행복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지은은 자신의 아파트 단지를 떠도는 소문과 시선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단지 안카페에서 누군가 귓속말로 그게 저 집 며느리라던데 하는 말이 늘 들려왔고 같은 단지에 사는 친구들조차 속삭이며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의 낯선 시선이 느껴졌고 지은은 마치 투명한 유리창 안에 갇힌 사람처럼 혼자 고립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묘한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큰일이 되는 거야? 그날 저녁 아파트 주민 회의방에도 사진이 공유되면서 이야기는 더 넓게 퍼져갔습니다. 어떤 주민은 저건 단순한 음식 쓰레기가 아니라 정성을 버린 거예요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우리 엄마가 저 항아리 보시면 울었을지도 몰라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다 올라온 한 주민은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김치 담가주셨는데 적어버리겠다는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어요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김치를 버린 며느리라는 상징적인 이야기로 번졌고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음식 폐기가 아니라 정서적 배신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경비원 김태수 씨는 자신이 찍었던 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주며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영상에는 지은이 서둘러 항아리를 내려놓고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김치 국물이 뚜껑 틈새로 흘러나와 바닥에 번졌습니다. 영상은 곧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고 강남 며느리 김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불리며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는 공감과 비난, 조롱과 연민이 동시에 쏟아졌고 그중 어떤 댓글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건 김치가 아니라 어머니의 세월을 버린 거야. 지은의 시어머니 말수는 마을 마트 계산대를 보고 있다가 문득 옆에 선 젊은 주부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난리 났잖아요. 시어머니 김치 버렸다고. 진짜 못됐다니까. 그러니까요. 김치라는 게 그냥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수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슈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날 오후 처음으로 마음이 이상하게 저릿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버려진 걸까 조용히 중얼거리며 오래된 평상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영우는 회의실에서 동료들이 하는 농담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즘 난리라던데? 김치 버린 며느리 사건. 혹시 농담이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우는 곧 자신의 현실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베란다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음식 하나 버린 건데 왜 이렇게 아픈 거야? 그러자 마음속 어딘가에서 자꾸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말순이 손 시려워가며 배추를 씻던 모습, 은근히 흐르던 따뜻한 김칫국물 냄새, 그리고 자신이 그 냄새를 싫다고 말하던 순간, 그제서야 지은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버린 건 그냥 김치가 아니었던 건가. 하지만 그 깨달음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고 그 뒤로 어떤 파도가 밀려올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구름 사이로 천천히 스며드는 이른 시간,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는 여전히 김치 항아리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떠도는 이야기의 상징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버려진 정, 마음을 버린 사건, 혹은 아예 김치 재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이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뒤늦은 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의도치 않게 크게 떠 있는 휴대폰 화면 하나가 있었고 그 화면 속 사진에는 자신이 버린 항아리가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아들 민재를 데리고 시골 말순의 집 앞에 섰습니다. 민재는 오래된 기와집과 마당에 줄지어 있는 항아리들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랑 살면 이런 데서 사는 거야? 아이의 순수한 말에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당에는 햇볕에 잘 익어가는 김칫국물 냄새가 은근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역한 발효 냄새일 뿐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어린 시절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위로와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집 안다용도실 앞에서 묵묵히 고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지은과 민재가 온 것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서 있다가 마른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땐 그런 줄 몰랐어요.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몰랐다는 게 죄일 때도 있지요. 지은은 이제야 알 것 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 평상에 앉은 말순의 앞에 동네 주민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복지회관에서 김치 교실 운영을 함께 하자며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 김치 이야기 듣고 싶어 해요. 그냥 만드는 법이 아니라 그 마음을요. 말수는 즉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김치의 복수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김치의 위로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 그것은 그저 사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즈음 영우는 회사에서 불려갔습니다. 간부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유명하시다면서요? 김치 집안. 분위기는 웃음으로 넘어갔지만 영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가족 안에서 끝날 일이 아니었구나. 며칠 뒤 지은의 휴대전화엔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법률상담센터.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정서적 유기와 명예훼손 관련 상담 예약이 접수되었습니다. 지은은 처음엔 오해라 생각했지만 상담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 그냥 김치 버린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버린 건 사람의 마음이었구나. 어느 날 밤 말수는 조용히 휴대전화 메모장에 문장을 하나 적었습니다. 김치는 맛을 잃으면 버리지만 사람은 마음을 잃으면 버려지지 않아요. 오히려 기억됩니다. 그 문장은 결코 며느리에게 보내기 위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오랜 삶에 대한 기록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고 아파트 베란다 창가에 앉은 지은은 그날 처음으로 김치국물 같은 발효된 냄새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약했던 냄새도 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직 그녀의 질문에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늦가을 비가 촉촉하게 내려 아파트 단지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먹구름 아래 서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화면 속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쌓여가던 불안은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그녀는 이제 그것이 단순한 소문이나 민망함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법률 상담 안내서, 가정상담센터 리플릿, 그리고 지은이 찢어버리려다 포기한 보호관찰제도 안내문까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 위로 김치국물 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는 것이 왠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우는 무겁고 지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거실 중앙에 서서 아내를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결국 인사 발령 났어. 지방지사로. 지은은 숨을 들이켰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훈의 목소리는 늦은 가을 바람처럼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버린 건 음식이 아니었어. 사람의 시간, 사람의 정 그걸 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버려지고 있는 거고. 지은은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영훈은 지은의 말을 끊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다는 건 변명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면 좋겠어.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아파트 주민 2명과 관리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조심스러운 태도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활 폐기물 부적절 처리 신고건 정식 처리 들어갑니다. 분리수거 책임 문제도 있고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임시 경고 조치 들어갑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관리소장은 덧붙였습니다. 이건 그냥 규정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 문제입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영훈이 지방지사로 내려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날 집안은 이전과 다른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부모를 번갈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에 가면 우리도 김치 만들 수 있어?
지은은 대답을 하지 못했고 그 대신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묵직한 불안과 슬픔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말수는 진주의 집에서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영훈이 보낸 봉투였습니다. 봉투 속에는 이별도 화해도 아닌 단 한 장의 종이만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동명의 해제 신청서. 동의 서명란은 비어 있었지만 영훈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부담시키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래된 평상에 앉아 천천히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빈 서명란이 마치 거울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이 이름을 지우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이었지요.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하며 한동안 종이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지은은 홀로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은 따뜻한 조명으로 조용히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벽에는 상처는 기억되지만 고통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상담사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김치를 버린 게 아니라 마음을 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마음이 나를 버리고 있어요. 상담사는 차분한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정성이 아니라 그 정성이 가지는 의미였을 거예요. 그런데 의미는 다시 배울 수 있어요.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눈가를 타고 흐르는 눈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진주의 말순 집 앞. 지은은 마당 평상에 조심스럽게 작은 김치통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뚜껑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는 익어가는 소리가 은은히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옆에는 오래된 항아리 하나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고 낙엽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 마당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낙엽과 항아리 사이에는 버려지지 않은 마음이 천천히 다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늦겨울 바람이 천천히 풀리며 시골 마을에도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윤말순의 집 작은 마당에는 지난 가을 낙엽이 말라붙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고 항아리 뚜껑 위에는 겨울 동안 내린 눈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뚜껑을 살며시 열며 국물 속으로 스며든 시간이 만들어낸 익은 향을 조용히 느꼈습니다. 그 냄새는 여전히 깊게 배어 있었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코끝을 따뜻하게 울리는 익숙하고 부드러운 냄새였습니다. 말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도 시간이 지나야 맛이 생기죠. 마음도 그렇고요. 그 무렵 지은은 강남 상담센터를 계속 찾아가며 자신이 왜 그때 김치를 버렸는지, 무엇을 외면하고 싶었는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지은에게 정서적 거리감과 관계 회피라는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고, 지은은 그것이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편했던 것은 김치가 아니라 그 김치를 건넸던 시어머니의 삶과 시간이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음식 냄새가 싫었던 게 아니라 그 냄새가 가진 이야기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지은은 그렇게 고백했고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실 창밖에는 바람이 천천히 불고 있었고 빛은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영우는 지방지사에 부임한 지 2달째 퇴근길에 혼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외로움이 하나둘 드러났고 그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도 아내에 대한 아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우는 말순에게 조용히 전화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이전보다 한결 잔잔했습니다. 영훈아, 김치는 많이 익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지금이 제일 맛있을 것 같네요. 그 말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고 영훈은 그 뜻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오래 침묵했고 말순 역시 아무런 재촉 없이 그 침묵을 받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상담센터에서 돌아오던 길, 지은은 우연히 강남 전통시장 골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 않던 시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유심히 둘러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늘향, 배추 쌓인 모습, 고춧가루 담긴 자루들. 그 모든 것들이 낯설고도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시장 안 김치 가게 앞에서 지은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 진열장 속에는 예쁘게 묶인 김치 포장들이 놓여 있었지만 문득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김치를 담갔던 사람의 손, 그 손의 시간이 중요한 거구나. 지은은 처음으로 김치의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지난해 버리다 만 김치 항아리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뚜껑 속에는 이미 말라버린 김치국물 자국만 남아 있었지만 지은은 그 빈 항아리를 천천히 닦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냄새가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말순은 마을 복지회관에서 주민들과 김치 담그기 행사를 함께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젊은 부부들, 아이들까지 모여 다 같이 배추를 씻고 고춧가루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말순은 손에 고춧가루가 묻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이들은 김치를 처음 담그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떠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말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치는 금방 담그는 게 아니고요. 기다리는 음식이에요. 기다려야 제맛이 나죠. 마음도 그렇고요. 행사 중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어쩌면 며느리도 기다리는 중일지 몰라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마당 평상 앞에 놓여있던 작은 김치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통은 며칠 전 지은이 조심스럽게 두고 간 것이었고 말순은 아직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 위로 햇살이 비치던 날부터 마당 공기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순은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곁에 있는 항아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버려질까 두려웠던 그 항아리들이 이제는 누군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상담일지를 적으며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익는다. 하지만 썩지 않게 하려면 그동안 잘 돌봐야 한다. 말순도 그날 휴대전화 메모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익는 데는 김치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익고 나면 썩는 법은 없어요. 멀리 떨어진 두 집, 두 사람. 같은 시간, 같은 의미의 문장을 적고 있었습니다. 아직 서로에게 보내진 글은 아니었지만 마침내 같은 온도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늦봄의 따뜻한 바람이 시골 마당을 스치며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항아리 뚜껑 위로 어린 새싹들이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말순은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었네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 말은 아주 낮고 조용했지만 마치 오래된 항아리 속에서도 들릴 만큼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의 집으로 낯선 흰 차량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서지은과 민재였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섰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그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영훈이었습니다. 며칠 휴가를 내고 내려온 그였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한결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수는 바로 나오지 않았고 그 대신 안쪽에서 끓는 된장국 냄새와 따뜻한 불빛만이 조용히 이들을 맞았습니다. 잠시 후 말수는 마당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의 깊은 주름은 조금 더 선명해졌지만 그 주름 위에는 오랜 시간 숙성된 듯한 단단한 평화가 스며 있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 버린 건 김치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근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말수는 아무 말하지 않고 지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분명 후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오랜 시간 기다린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말했다. 김치는 담가놓고 금방 먹으면 맛이 없어요. 냄새가 고약해지고 거품도 올라오지만 참으면 맛이 생기지요. 마음도 그래요. 그 말은 단호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처럼 꼭 진실처럼 느껴지는 묘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마당 평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민재는 오래된 항아리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항아리는 왜 땅에 묻어둬요? 말수는 아이에게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땅 속에 묻어두면 추위도 더위도 버틸 수 있어요. 그렇게 버티면서 속에서 천천히 익는 거예요. 마음도 기다리면 그렇게 익는 거예요. 민재는 그 말의 깊은 뜻은 알지 못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만큼은 그냥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지은은 두 손으로 보자기 쌓인 작은 항아리를 들어 말순 앞에 놓았습니다. 그 항아리에는 아무 글자도 쓰여 있지 않았고 색도 곱지 않았지만 그 어떤 항아리보다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고 소중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항아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건 김치인가요? 아니면 마음인가요? 지은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처음으로 담근 제 시간이에요. 그 순간 말순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은 놀람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해였습니다. 햇살은 천천히 기와 지붕을 타고 흘러내렸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땅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사이 항아리 세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항아리, 한번 버려졌던 항아리, 그리고 처음 담긴 항아리. 그 항아리들은 서로 닿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아무도 화해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누구도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당에는 처음으로 이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부르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묵은 김칫국물처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늦봄의 끝자락 시골 마당에는 바람이 살짝 달라져 있었습니다. 겨울을 견디고 나온 장독대 항아리들은 햇살을 머금으며 은근한 온기를 품고 있었고 항아리 사이사이에는 작은 풀꽃들이 제멋대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당 공기에는 여전히 김치에서 올라오는 발효된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냄새 속에 어떤 서늘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집에서만 풍길 수 있는 깊고 따뜻한 향이었습니다.
윤말수는 그 냄새 앞에서 잠시 멈추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냄새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마음은 이제 다르네요. 그날은 복지회관에서 봄 김치 나눔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도시에서 내려온 봉사자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함께 모여 김치를 나누는 작은 잔치 같은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순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묻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김치보다 마음이 더 맛있습니다라며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고, 말수는 예전 같았으면 민망했겠지만 이제는 그 말을 가만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웃지 않아도 웃는 얼굴 같은 그런 담담한 평화가 말을 대신했습니다. 행사가 끝날 즈음 마당으로 천천히 들어서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은과 민재였습니다. 오늘은 촬영도 조심스러운 눈치도 아닌 그저 아주 평범한 방문처럼 보였습니다. 민재는 마당을 향해 씩 웃으며 뛰어갔고 항아리 사이를 살살 건드리며 그 사이에 숨어있는 흙냄새를 맡았습니다. 지은은 말순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작은 유리병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처음으로 담근 김치가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병을 받아들고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직접 담갔던 김치와 다르게 조금 투박했고 양념이 고르지 않았지만 왠지 이상하게도 그 김치는 예쁘게 보였습니다. 색이 곱지도 않고 담백하지도 않았지만 그 속엔 사람의 시간이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비로소 말순이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김치는요, 잘 담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지나도 안 썩게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사람 마음도 똑같아요. 말순의 말은 꾸짖음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시간만이 줄 수 있는 이해라는 이름의 말이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외쳤습니다. 할머니, 이 항아리는 이름이 다 있어요? 이건 하나는 할머니 이름 있고 이건 아빠 이름 있고 그럼 이건 엄마 이름이에요? 아이의 말에 말수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것도 사람 이름이지요. 그리고 이젠 버려지지 않을 이름이에요. 그날 이후 마당에는 항아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예전보다 크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항아리였지만 그 항아리 앞에는 작은 나무 팻말 하나가 놓였습니다.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익어가는 시간, 버려지지 않는 마음. 사람들은 그 글을 읽고 그냥 웃었습니다. 누구는 그걸 김치 이야기라고 했고 누구는 가족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람 이야기라는 것을. 그날 오후 마당 위로 바람이 잔잔히 불어왔습니다. 잔바람 속에 항아리 뚜껑들이 살짝 울리며 묵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버려졌지만 다시 익어가고 잊혀졌지만 다시 기억되는 그 모든 것들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천천히 그 집과 그 사람들을 다시 익어가게 하고 있었습니다.